안녕하세요. 필수중고등학교의 중일 박찬현입니다. 여러분의 빵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김용문 빵집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용모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사람이 바로 김용모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모의 제자들이 빵 굽는 CEO를 통해 여러분에게 김용모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자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모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현재 설명 부분은 책의 54페이지에서 67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모는 이혼한 생부와 생부의 손에서 어릴 때 버려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손인 병호영을 데려갔고 아버지는 김용모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새살림을 하느라 바빠 김용모를 돌봐주지 못하자 부모에게로 김용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의 실천과 폭행을 견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김용모는 작은 아버지에게 폭행을 받고 부모에게 위로받는 것을 수도 없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김용모의 손을 붙잡고 버스에 태웁니다. 작은 아버지는 바로 김용모의 아버지에게 김용모를 데려다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김용모는 매우 좋았었지만 도착하고 난 후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었는데 김용모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새어머니는 김용모를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김용모도 새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김용모를 보고 새어머니의 편에 들어주었고 김용모는 그 어느 때보다 후세게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신창이가 된 김용모가 앉아있을 때 삼촌이 김용모의 옷을 털어주고 첼로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몽사몽했던 김용모는 삼촌이 첼로에 자신을 놓고 먹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삼촌은 김용모를 다 먹고 난 후 함께 첼로에 누워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동이 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김용모의 괴로움도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김용모는 이제 죽겠다 싶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간적으로 삼촌이 김용모를 안고 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촌은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며 김용모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버지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김용모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더러 위로자인 부모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김용모는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해남까지 가려고 마음먹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30분도 안 되어 표 검사를 받고 쫓겨나게 되어 결국 그 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광주에서 해남까지의 길이는 무려 69.1km입니다. 김용모는 어린 나이에 그만한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용모는 그 몸으로 고생해서 부모네에 도착했지만 작은 아버지에게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김용모의 어렸을 적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 외에 김용모를 위로해줬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빵이었는데요. 김용모는 어렸을 적에 배고픔에 지쳐 빵집을 자주 보았고 어쩔 때는 겨우겨우 빵 조각을 얻을 때가 있었는데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힘들고 괴로웠던 어린 시절이 김용모의 빵의 길로 이끌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김용모의 밑거름이 된 것은 어렸을 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모의 성공을 받쳐준 기둥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김용모는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용모가 빵 공장에 들어가 빵 굽기를 어느 정도 잘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김용모는 자신이 군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김용모는 군대 가기를 지옥히도 싫어했는데요. 그 이유는 남들보다 빵 만드는 실력이 뒤처질 것 같아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김용모는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을 나날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용모의 눈에 한 가지 책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표지도 없을 정도로 매우 낡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모는 그 책을 들었고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 둘째, 최악의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셋째,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라. 이것은 김용모가 힘들었을 때 큰 찔림을 주었습니다. 김용모는 이 책의 글을 보고 자신의 삶이 정말로 최악인지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후에 이 글은 김용모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둘째로 김용모는 항상 손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김용모의 제자전인 빵 굽는 CEO를 보면 김용모의 생각과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김용모는 재료는 항상 신선한 것으로 썼으며 고객은 무엇이나 알아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빵으로 고객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객이 잘 되어야 가게가 잘 된다고 생각했고
가게 인테리어를 매우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손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비롯된 생각과 행동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김영문은 항상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가격도 매우 비쌌습니다. 운송비까지 합쳐 무려 1억 2천만원을 내야 이라는 돈을 내야 얻을 수 있는 기계로 이것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영문은 항상 모든 것이 최고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샀다고 합니다. 비록 이 기계는 많이 유용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김영모의 이런 습관이 나중에 빵의 비율량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으로 바뀌게 되어 강남의 타워팰리스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김영모의 성공 비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설명하면 하루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영모의 성공 비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고급스러운 기술 하나가 있다면 과연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을 공짜로 전수해 주실 것인가요? 한 예가 있는데 어떤 한국인이 일본의 마들렌 만드는 기술을 비싼 돈을 주고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방송도 듣게 됩니다. 후에는 당연히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너도나도 왔지만 이 한국인은 정확한 비율량을 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해였습니다. 다른 가게가 이것을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들렌의 인기가 없어지고 결국 그 한국인은 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영모의 인생과 그의 수석 비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김영모처럼 자신의 인생표를 자신의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